아마 지방간 때문에 간경화 초기로 진행되셨던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 보고 나서 열심히 살 빼시고 나오셔서는 간이 엄청 좋아졌다, 간경화 소변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경화가 왔다고 절대 끝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간경화가 거꾸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랜선 진료 실시간 2편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S님께서 첫 번째 질문 올려주셨는데, 한약도 그렇고 다이어트 약도 그렇고 간 수치가 높아지던데, 높아진 간 수치로 인해 우리 몸이 회복하기 위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게 있지 않냐? 네, 절대 아닙니다. 간은 이게 뭐 명현 반응 아마 이런 거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간 수치가 올라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좋다? 네, 전혀 아니고요. 간 수치가 올라가서 얻는 이득은 1도 없습니다. 간 수치는 낮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교정을 해주세요. 간은 정상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H님께서 이제 질문 올려주셨고, 간 우엽에 초음파 저에코 결절이 1.25cm가 발견이 됐는데 CT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냐? 진짜 CT가 정확하냐? 저도 이런 경우 많이 겪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진짜 종괴, 뭐 양성 종괴든 악성 종괴든 이런 거 당연히 초음파에서 있는 거면 CT가 더 잘 잡아냅니다. CT가 더 민감도가 높은 거는 맞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소 지방 침착 뭐 이런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지방간이 있는데 지방간이 골고루 생긴 게 아니라 어디는 지방간이 생기고 어디는 안 생긴 거예요. 그럼 얼룩덜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얼룩덜룩한 게 마치 꼭 혹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방이 많이 침착돼서 실제로는 결절이나 혹이 아닌데 초음파에서는 꼭 결절처럼 보이거든요. 특히 이런 결절들이 그 담낭, 쓸개 주변으로 이렇게 막 1, 2cm 정도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막상 CT를 찍으면 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T에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초음파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진짜 결절보다는 그런 지방 침착과 관련된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19 응급실에 이제 간경화 때문에 한번 실려 가신 적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술을 끊고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데 한 번씩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면 종아리가 많이 붓는다. 간경화가 심해서 그런지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간경화가 되게 생각보다 몸 안에 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데 혈력학적인 반응이 많이 바뀝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간이 딱딱하잖아요. 그럼 피가 간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간 전 단계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요. 피가 못 가니까 간 전 단계에 있는 혈관이 어디냐면은 장 쪽입니다. 장에 혈관이 우렬이 돼요. 이렇게 붓게 되고요. 근데 이제 피가 돌아야 되는데 장에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피가 부족하네? 이렇게 도는 피가 없네? 라고 느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심장이 조금이라도 피를 더 주기 위해 가지고 과도하게 이제 올라갑니다. 뭐 그 심장 과도하게 올리고 이런 혈액 순환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뭐 레닌, 안지오텐신 뭐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간경화 환자분들의 몸이 잘 붓고 복수가 차고 이런 체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심장을 조금 더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미 얘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을 더 하게 되니까 그 과정이 더 심해지면서 붓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는 간경화 환자분들은 운동하거나 그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당연히 간단한 운동이나 뭐 산책 이런 건 전혀 문제 없는데 다리가 부을 정도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환자분께서는요, 이제 간 공여자, 간을 주신 분인데 수술하고 나서 큰 문제까지는 아닌데 한 번씩 막 통증, 이제 막 쪼이는 통증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검사해보면 문제는 없다고 하시고요. 이게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CT나 아니면 그런 우리 현대의학이 하는 검사들은 큰 거는 이제 알아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보면 수술하고 나면 뭐 미세 혈관 분포라든지 아니면 신경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저런 맹장 수술하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막 장막 이런 게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현재 검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영역이라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현대 검사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는 아주 큰 문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증상에 맞춰서 아프면 진통제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되면은 뭐 위장약 드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또 숭고한 뜻으로 간 공여하셨는데 이렇게 합병증이 조금 오래되고 있으셔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다음 환자분께서는 간 건강검진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고 간 결절이 0.93cm가 나와서 2차로 CT를 권유해서 찍고 오셨대요. 아마 지금쯤에는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요.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보통 간에 결절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절이 아닌가 보다는 내가 원래 간이 안 좋을 만한 원인이 있는가를 찾는 게 우선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래 B형간염이 있다, C형간염이 있다, 간경화가 있다, 이런 분이 간 결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정말 암이거나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요. 평소에 그런 질환이 없었으면은 기저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간암은 생길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환자분께서 다른 정보는 안 주셨지만 제 생각에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재영님께서 주셨고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간 수치 높다 그래서 요새 우루사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정말 이 헬스하는 분들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우루사 섭취해도 나쁠 건 없는데요. 이런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괜찮다 나쁘다를 얘기 드리기에는 관련된 발표된 논문이 없어서. 근데 뭐 프로틴 쉐이크 먹는 분들이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일 거고 간이 그렇게 나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루사 먹는 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정상인 분이기 때문에 나쁜 분들한테는 약 먹으면 좋겠지만 좋은 분들은 우루사 먹어도 뭐 티가 안 나지 않을까요? 네, 다음 분은 간 기능이 52% 되는 환자분은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이 62%인데 왜 나는 그런 얘기가 없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반적으로 간 기능 52%, 62%는 보통 혈액 응고 검사에서 우리가 PT라고 하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 검사 퍼센트치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T 수치가 뭐 100%면은 간 기능 한 100% 정도 얘기를 하고 PT 수치가 80%면 한 80%. 근데 이제 52%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62%는 그거보다 좀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간 이식을 고려를 할 때 이 간 기능 PT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황달 수치, 뭐 콩팥 수치, 그 다음에 복수가 얼마나 차나, 그다음에 이분이 뭐 실제로 간의 볼륨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환자분께서는 제가 꼭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분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간경화 초기, 아마 지방간 때문에 간경화 초기로 진행되셨던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 보고 나서 열심히 살 빼시고 나오셔서는 간이 엄청 좋아졌다, 간경화 소견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경화가 왔다고 절대 끝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간경화가 거꾸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경화에서도 건널 수 없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초기 간경화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하고 나면 간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원인이 되는 질환은 B형간염이 될 수도 있고 C형간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환자분처럼 지방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원인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간경화 진단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환자분은 이제 9개로 1년을 나가게 돼서 급여 기준이 다시 항바이러스제가 될지를 물어보셨어요. 원래는 이게 1년이 넘으면 사실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유를 좀 자세히 써서 내면은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국외 해외에 있어서 못 처방받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소견서를 의사가 잘 쓰면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담당 선생님이랑 얘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진을 했는데 간경화가 만약에 나왔고 지금 이제 보험 기준이 낮아져서 간경화면 DNA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뭐 이런 예전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급여 기준 바뀐 거를 모르는 선생님들도 꽤 계세요. 이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귀띔을 좀 해주시면 아마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두 번째 랜선 진료실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몇 개 남았는데 세 번째 랜선 진료실 시간로 넘기도록 할게요.